대구 남구, 수도산 동쪽, 서울 인사동에 이어 한강 이남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파는 거리가 여기다. 세월도 깊고 이야기도 많은 동네. 이천동에서도 이곳 마태산 언덕에는 별난 미술관 한 곳이 자리한다. 세월을 품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서화와 도자기, 민예품 등 조선 중기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천동 학강미술관이다. 미술품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3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해서 작품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한 1000여 점 넘어가니까 그냥 내 혼자 즐겨서 봐서는 안 되겠다. 나도 어떤 그 전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화가이자 고미술 수집가이기도 한 김진혁 관장. 평생을 모아온 귀한 작품 3000여 점이 그의 호를 이름으로 한 학강미술관에 보관돼 있다. 누군가의 삶과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는 이 공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진 곳일까? 이 공간은 마찌다라는 사람이 1903년에 와서 1920년대 후반에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본 적산 가옥이라 하죠. 일본 사람들 가옥은 특징이 있어요. 음해의 구조 예찬, 약간 실내가 어둡습니다. 우리 한옥은 밝은데 일본은 어둠 속에서 어떤 미학을 찾는 그런 집이거든요. 그래서 복도가 있고 이렇게 닫힌 공간인데 또 요즘 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일본 적산 가옥이라고 해서 이렇게 없앨 것이 아니고 그 아픈 역사도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1970년대 이곳으로 이사와 지금껏 살면서 마음껏 새로이 바꾼 적이 없었단다. 고치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곳, 그 노력이 지금의 이곳을 지켜오고 있다. 외형은 전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안에 문짝 이런 거는 좀 갈았고요. 문짝이 딸거니까 없고 그 뼈대하고 전체 이런 거 회벽하고 이런 거는 전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붕도 저 조각 슬레이트 지붕도 일본서 자기들이 가져왔는가 봐요. 조각을 맞추어 가지고 일본 슬레이트로 이렇게 원형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하는데 갈려다가 갈지 않고 비 오는데 제가 실리콘으로 떼우고 해서 원형은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광복 후 마치다 별장은 새 주인을 맡게 됐다. 바로 동요 봄나들이의 작곡가 권태호 선생. 선생은 마치다 별장에 대구 음악학원을 세우려 했다. 음악이 가진 힘을 신념으로 국민 개창운동을 대구에서 펼쳤다. 그리고 2016년부터 김진혁 관장은 대구의 고미술을 주제로 새로운 역사를 이곳에서 써나갔다. 아픈 역사의 흔적에 두 예술가가 써내려간 치유의 흔적. 대구 근현대사의 편린들이 스며든 이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공간이 사라진다 하는 게 안타깝고요. 지금 우리는 문화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화는 말과 이론으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골목마다 그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단위가 모여서 어떤 그 군집이 생기고 이런 힘이 있는데 지난해 3월 관리 처분인가를 받으면서 이천동 일대 문화지구 재개발 사업은 순풍에 돛단 듯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다. 휘몰아치듯 불어온 재개발 태풍에 함께 휩쓸리고만 학강미술관. 지난 6월 8일은 영남 수묵 3석 특별전을 마무리하는 날이자 학강미술관의 마지막 전시날이었다. 김진혁 관장은 평소 아껴온 석재 서병호 선생의 작품과 영남 지역에서 활동한 석초 정한복 선생, 그리고 석강 곽석규 선생의 작품으로 전시를 끝맺었다. 우리 지금 2020년에 지역의 트렌드가 무엇일까? 이 우리 민족미술, 특히 수묵에 관련되는 것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 그걸 작품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석재 선생 앞선 두 사람을 끌어내서 최초의 사무식전을 해야 되겠다. 건물의 스민 역사를 손님들에게 전하는 김진혁 관장.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공간의 세월을 잊지 않도록 그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집이 세 채 있었어요.
하나 요 지금 빌라 자리 옆에 하나 밑에 있고 또 그 밑에 하나 더 있고 대저택이었구만. 그렇게 대저택. 그리고 이제 그건 다 없어지고 70년대 뭐 80년대 개발되면 없어지고 2000년대 이제 요거만 하나 남았거든요. 제가 이제 50년대 후반생이니까 그때 동네마다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크든 작든 그 일본인 민간인 이런 재벌의 집이잖아. 일본인 재벌집. 동네에 살았던 일본인들 집들이 다 있었어요. 그거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대구에서 거의 마지막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아쉽지요. 정말로. 집주인의 인생이 녹아들어 한 시대의 역사가 되는 공간 집. 오래전 마치다 별장이라 불리던 이곳은 가슴 아픈 시대의 비극이 현대 음악을 알리려던 작곡가의 혼이 함께한다. 그리고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갈 처지다. 저는 대구는 특히 근대를 상징하는 일제강점기에서 6.25 동란 이 스토리가 굉장히 타 도시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리면은 아마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올 수 있고 그런 것이 시 정부나 구청에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강미술관 외에도 이천동엔 사라지는 곳들이 더 있다. 골목골목이 박물관이던 이천동 고미술거리. 서울 인사동을 잇던 대구의 명물거리가 채 60년을 채우지 못하고 반토막이 났다. 박영배 어르신은 이 상황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전자는 여기가 장사 참 잘 되십니다. 장사 잘 되고 외국에서 사람들 많이 오고 일본에서 오고 미국 사람들이고 뭐 장사 잘 됐죠. 저보다 더 선배들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 장사할 때부터 이거 오래냐 우리 저 고미술품 대해서는 전부 다 알아주고 전부 우리 문화재를 전부 다 보존하고 또 박물관에 많이 그걸 하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아끼고 좋아하니까 전부 다 그 사용하셨지 뭐. 재개발 부지에 포함되는 상점은 15곳. 40년간 일궈온 박영배 어르신도 곧 문을 닫아야 한다. 구청에서 뭐 문화의 거리하고 막 이래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부 재건축 뭐 이거 한다 하면 재개발 한다 하고 이래 하니까 다 떠나보니까 아쉽죠. 또 뭐 딴 데가 하려고 하니 가기도 딴 데가 없고 좀 더 세도 너무 비싸고 그래 얻을 만한 데가 없고 구청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여기 하는 사람들을 딴 데 뭐 어느 정도 가게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참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뿔뿔이 다 그냥 흩어지는 거지. 다행히 재개발 부지 반대편에는 고미술 상점과 수리점이 40여 곳 정도 남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주 찾아뵙고 이러면 그 문화유산에 대한 이 긍정감을 가지고 즐거워지 항상.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철거의 갈림길에 선 이천동 고미술거리.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희비가 교차된다. 이 좌편에 그 고미술거리가 몇 군데 있었어요. 요 우측 여기에는 저 문화재 저 고미술거리로 지정돼 가지고 그대로 아직 있어요. 주민들 자체가 지금 현재 좀 이제 활성화가 되고 모든 게 이제 상권이 바뀜으로써 복지에는 이 주민들이 좋죠. 좋고 또 지금 낙후된 자체보다는 다시 뭐 새로운 이 변화를 일으킨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처럼 장맛비가 그쳤다.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더 고요해진 이천동에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사라져가는 동네를 기억하기 위해 결성된 대구 시민들, 대구 남구 도시기억 탐사대 단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견했는 게 엄청난 발견으로 저한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면서도 기대도 되고 같이 진짜 탐사대가 되는 기분이에요. 여기는. 취지를 보니까 이제 없어져가는 도시를 사진과 여러 가지로 남기는 그런 취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20대 때 독립을 해가지고 살면서 이사를 한 10번 정도 했어요. 살면서 동네마다 다른 모습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동네였을 수도 있던 그런 부분을 제 발로 뛰면서 기록해보면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어요. 다시 찾은 이천동 재개발 부지는 한 달 새 좀 더 스산해졌다. 삽시간에 대원들 사이로 퍼지는 안타까움. 골목 따라 주택들이 늘어서 있던 동네는 온전한 형태를 잃어버린 채 손님들을 맞았다.
탐사대원들은 사라져가는 이천동의 마지막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다. 사실 이제 이천동 하면 많은 분들이 고미술 거리 혹은 뭐 미군 부대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만큼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동네인데요. 여기가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곧 재개발을 위해서 마을이 하나가 이제 통째로 철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곳의 어떤 오래된 그런 기억들이라든지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잘 기록해서 또 공유하고 계승할 수 있는 좀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천동을 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발대식을 통해 선발된 총 30명, 3팀의 탐사대원. 그중 도시 참사대는 이천동 문화거리를 맡았다. 붉게 칠해진 대문. 인적이 끊긴 집은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다. 시간이 끊어진 2020년 이천동의 마지막 모습이다. 소멸되기 전 동네의 역사를 기록하는 대원들에겐 어떤 사명감마저 느껴졌다. 사실 평소에 학교 다닐 때 근처에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다시 온 게 1년 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 고작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폐허가 된 걸 보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석연찮네요. 재개발이라는 거는 사실 말은 많이 듣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타격은 없던 일이었어서 약간 초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이제 오늘 와서 둘러보니까 주민들 어떻게 다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고민이 제일 많이 들었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탐사를 이어가던 중 동네 주민을 만났다. 30여 년을 이곳 일대에서 살아온 남성용 어르신. 재개발되면서 정든 동네가 사라지게 돼 아쉬움이 크단다. 어르신은 젊은 청년 대원들에게 이제는 추억이 될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기 원래 산봉우리였는데 아주 빈촌 처갓집이고 그랬는데 계단식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이 자리가 명당이 돼서 거기를 자기가 혼자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들어서 못했어요. 역사가 깊은 동네예요. 여기에 전부 한옥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개발되다 보니까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지. 근데 우리 옛것이 없어지니까 좀 아쉬움이 많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못 느껴. 그 옛날 이천동에 자리했던 대구 역사의 한 귀퉁이도 대를 이어 살아갔던 수많은 동네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도 이제 옛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옛것이 사라진 황량한 자리엔 지하 3층, 지상 36층 규모의 911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늘 날씨도 사실 햇빛이 비쳐서 굉장히 맑고 사진 찍으니까 햇빛에 좀 빛나는 모습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버려진 동네고 허물어진 곳이지만 햇빛 때문에 좀 반짝거리고 따뜻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뻐 보이는 그런 풍경들을 주로 담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다닌 학교가 있고 내가 주로 놀던 장소가 있고 또 첫사랑과 키스를 했던 장소가 있고 그런 장소들에 존재하는 건데 그런 장소들이 급격하게 하루아침에 너무나 많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기억을 담을 곳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도시에 어떤 거대한 기억상실증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오래된 어쩌면 미래랄까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 잘 기억하고 또 거기에서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좀 전환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탐사 대원들을 떠나보내고 다시 찾은 학강미술관. 김진혁 관장은 이사 준비로 바빴다. 그간 미술관에 보관 중이던 작품은 총 3,000여 점. 비는 시간 틈틈이 새로운 수장고로 옮기는 중이란다. 예, 오늘은 추사 선생 아들 선홍 김상무의 작품과 그리고 조선시대 진경산수화의 아주 중요한 유적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기다 보면 이 집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고 한다. 여기서 작품을 그렸고 귀한 소장품을 만났던 시간. 어린 시절부터 학강미술관을 만들기까지 그 세월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의 삶의 궤적이 기록된 공간. 그리고 곧 그는 이곳과 이별을 앞두고 있다. 왕 감독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떠나가고 남은 빈자리엔 비워진 동네의 과거가 자리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 옛것을 거두려 하지 않는다. 부수고 다시 세워진 도시의 건물은 그저 새 것일 뿐. 그 옛날 어렵게 새겨진 역사를 우리는 너무도 쉽게 버리는 것은 아닐지. 정녕 새 것과 옛 것이 함께 어우러질 수는 없을지. 오늘은 잃어버린 이천동을 기록한다. 훌쩍 다가온 여름. 아, 바캉스 떠나기 참 좋은 계절인데. 하지만 멀리 나갈 수 없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야외 실내 할 것 없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들. 이게 바로 문화로 즐기는 여름 바캉스죠. 함께해서 더 즐거운 여름 뭉캉스.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뭉캉스 그 첫 번째 장소. 오랜 휴관을 끝내고 지난 7월부터 문을 연 봉산 문화회관. 오랜 기다린 만큼 멋진 전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유리병 너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아트스페이스 유리상자. 그 첫 스타트는 이인석 작가의 내 안에 나는 작품입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의 얼굴. 노끈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얼굴이 관객을 마주합니다. 인간관계 또는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개의 얼굴, 남자, 여자, 아이. 성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계층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관계에 지어지는 속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 그 안에서 또 다른 자신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여러분들은 이 거대한 얼굴에서 어떤 표정을 읽으셨나요? 얼굴의 상처와 끊어진 끈으로 가족의 단절감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속 이면성을 표현한 이인석 작가의 내 안에 나는 전시였습니다. 여름을 맞아 봉산문화회관은 특별한 예술정원으로 변신을 꾀했는데요. 야외 광장을 시작으로 계단을 따라 3개 층의 전시관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전시. 폐허가 되어버린 현대도시에서 물과 나무를 키워드로 자연을 형상화한 예술가들. 폐허가 되어버린 이 현대사회 속에서 그들이 지켜나가고픈 자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올해는 주제를 폐허, 물과 나무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폐허는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비롯해서 현대사회에 있는 뭐 단절이라든지 해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폐허 같은 어떤 감수성을 이야기하는데 폐허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 물과 나무로 새로운 재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가들의 어떤 질문이나 제안을 담는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품 작가 5분의 초청 작품을 보시면 어떤 작가들이 물을 이야기하고 어떤 작가들이 나무를 이야기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보는 강대영 작가의 작품. 과연 이 소리는 물일까요? 나무일까요? 방금 움직이는 거 보셨죠? 스스로 움직이는 700개의 양은 냄비가 내는 소음. 그 속에 자연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눈치채셨죠? 아무렇게나 뽑혀진 뿌리의 자대들이 필요 없어진 존재의 위태로움을 나타냅니다.
5 작가의 전시 중에서도 가장 큰 대작으로 꼽히는 박휘봉 작가의 작품. 흐르는 물속에 담겨진 이것의 정체, 바로 폐철근입니다. 버려진 폐철근을 사용해서 굽은 선을 폈다 또다시 굽혔다 하며 다양한 움직임을 형상화하는 박휘봉 작가. 폐철근에 꼬부라진 선들이 흐르는 물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물 속에 있는 형상들의 일렁거림을 움직인, 특히 동세를 표현하려고 했던 그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어릴 때 그 개울을 연상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상실과 단절이 일상인 현대사회에서 예술가들이 찾아 나선 태초의 생명, 자연. 5 작가의 이상향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 폐허, 물과 나무의 정치학은 8월 15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이어집니다. 자, 문캉스, 이번엔 해외로 떠나볼까요? 아니, 지금 무슨 해외냐고요? 명실상부 세계적인 문화도시 프랑스 파리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전시회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세계 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프랑스 파리의 도시의 역사, 사람, 환경을 세계적인 사진작가 그룹인 매그넘 포토스의 소속 작가 39명의 눈으로 바라본 사진작품 200여 점을 통해서 파리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성됐고 오늘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는 전시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고 세계 문화를 만들어간 공간인데요. 그 공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인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아슬아슬 에펠탑 위에서 도색 작업을 하는 페인트공.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1950년대 파리 노동자의 현실을 사진으로 말한 마크 리부. 범람한 생강에서의 로맨틱한 키스, 파리의 로망을 담아낸 자크만 작가.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 에펠탑 100년의 역사를 담아냈다고도 평가받는 엘리엇 어윗의 작품까지. 사진을 기록이 아닌 예술의 단계로 끌어올린 매그넘 포터스. 그 36인의 작가들이 선사하는 200여 점의 작품에서 혁명의 깃발이 휘날렸던 파리의 역사, 그 속에서 살아갔던 노동자들의 생생한 일상까지 이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조승현 작가라는 분이 매그넘 포터스의 사진전을 서울에서 먼저 했길래 관심이 생겨서 이제 오고 싶었고요. 매그넘 포터스라는 이 관련된 영화를 한번 봤기 때문에 이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프랑스의 시대상 변화를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생동감 넘치는 사진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파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파리의 사람들, 파리지행.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파리의 패션 문화, 그 화려한 뒷이야기들도 사진으로 남아 기억됩니다. 기록, 예술, 그리고 현재를 보여주는 창이기도 한 매그넘 포터스의 사진. 그들의 렌즈는 파리가 당면에 있는 현재의 상황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파리의 골목골목을 누벼보는 파리의 산책자 플라네르라는 컨셉으로 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파리의 도시 곳곳의 주소창이라든지 아치, 다양한 모티브를 통해서 파리의 실제 오신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파리를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10명에 달하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전시가 제작되었습니다. 파리 여행을 작년, 재작년에 했었는데 그거를 좀 그때 감성을 약간 느끼고 싶다. 물론 옛날 사진들이지만 그래서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나 봤던 데인데 뭐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역사적인 것들이 좀 같이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면들을 또 보고 있어요. 파리의 거리, 그리고 개를 사랑한 작가 엘리엇 어윗의 특별전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특유의 여유로움과 유머러스함. 현재 나이 92세의 매그넘 포터스 최고령 작가지만 그의 작품 활동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진에 푹 빠져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또 하나의 숨겨진 장소, 100% 파리에서 물 건너온 오래된 가구와 지도를 만날 수 있는 비밀의 방으로 통하는데요. 이 포토 스팟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막 혁명 사진 이런 거 역사적인 순간 이렇게 말로 듣는 것보다 사진으로 딱 보니까 와닿았고 네, 신기했어요. 그걸 이렇게 생동감 있게 본다는 게. 파리를 거니는 산책자가 된 기분, 여러분들도 조금은 느끼셨나요? 한 장의 사진을 지날 때마다 파리에 좀 더 가까워지는 눈앞의 파리로 떠나보세요. 시원한 여름밤, 인디 음악과 함께하는 여름 바캉스는 어떠신가요? 여름밤 감성을 자극하는 인디 밴드의 속이 뻥 뚫리는 라이브 공연. 일단 야외에서 하는 공연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코로나로 큰 몸살을 앓았던 제 고향 대구에서 이런 무대가 열린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많이 움츠러드는 우리 마음을 좀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연결의 힘 같은 것을 그런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몸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함께 즐기는 공연. 귀여운 율동으로 일심동체가 되어보는데요. 무더운 여름,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줄 음악 선율은 8월에도 쭉 이어집니다.